난 평생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불과 7초 만에 일본의 한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한국 방문 후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정부와 언론이 수십 년간 자국민에게 숨겨온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현주소를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실체.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길래 단 7초 만에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수많은 일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대학교 4학년 리코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졸업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하던 중에 츠무기가 한국을 추천했어요. 츠무기는 열렬한 한류 팬이라 한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리코, 한국은 어때? 요즘 음식도 맛있고 쇼핑도 좋대. K-팝 공연도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 츠무기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죠. 하지만 아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야는 우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친구예요. 한국? 정말? 거기 위험하지 않아?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인에게 불친절하다던데. 아야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이 시작됐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야의 말처럼 일본인에게 차별이 있을까 염려되었죠. 집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리코, 다른 나라는 어때? 하와이나 괌은 어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신문에서 읽은 한일 관계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며 걱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역사적 갈등이나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실제 한국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뉴스와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만으로는 진짜 한국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열심히 공부했으니 졸업 전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미리 판단하지 말고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츠무기는 당연히 기뻐했고 아야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결국 우리는 졸업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울의 호텔을 예약하고 관광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가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행용 가방을 챙겨주셨습니다. 리코, 조심해야 해.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해.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정말 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출국 전날 밤에는 긴장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걱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넓고 깨끗하다. 츠무기가 감탄했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인천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도 좋지만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인이라고 밝히며 약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출입국 직원은 오히려 친절했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한국 방문이 처음인가요? 담담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약간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제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아야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정말 효율적이야.
아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츠무기가 미리 조사해온 정보에 따르면 공항철도가 가장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려는데 직원이 티머니 카드를 추천했어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직원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일본의 교통카드보다 활용도가 높아 보였죠. 공항철도에 탑승하자마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열차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구경하면서 일본과는 다른 한국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리코, 저기 봐. 지하철 안에 휴대폰 충전기도 있어. 츠무기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정말 작은 것까지 편의를 생각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첫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테이블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니 메뉴가 바로 뜨더군요. 주문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아직 이런 거 많이 없는데. 아야도 이제는 감탄하기 시작했죠. 결제할 때도 놀랐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는데 직원이 휴대폰으로도 결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츠무기는 한국의 페이 시스템을 미리 설치해 두어서 휴대폰으로 결제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제가 완료됐죠. 일본보다 디지털화가 훨씬 앞서 있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사카에서도 물론 디지털 결제가 있지만 아직 현금을 선호하는 가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첫날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한국 쇼핑의 메카라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츠무기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을 열어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는 금방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도착했죠. 여기가 바로 명동이구나.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츠무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다양한 상점들로 가득했어요. 화장품 가게, 의류 매장, 음식점까지. 오사카의 신사이바시나 도톤보리를 연상시켰지만 또 다른 분위기였죠. 첫 번째로 들어간 화장품 매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유창한 일본어에 3명 모두 놀랐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시네요? 제가 물었죠. 네, 일본 손님이 많이 오셔서요. 특별 할인도 있어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야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선 일본인에게 불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죠. 오히려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매장들도 비슷했어요. 여러 상점을 돌아다녀 봤는데 대부분 일본어로 안내문을 써놓거나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게는 일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코너까지 마련해 두었더군요.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른데. 아야가 조용히 말했어요. 츠무기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일본인 관광객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일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그들도 우리처럼 즐겁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했어요. 음료를 주문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일본 관광객도 많이 봤나요? 바리스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죠. 일본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하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의 이미지와 실제 경험하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죠.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마도 미디어가 갈등만 부각시키는 건가 봐. 제가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양국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은 거지. 츠무기가 동의했어요. 아야는 쇼핑백을 들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출발 전 가장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아야였는데 이제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나도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으로 한국을 판단했던 것 같아. 아야가 솔직하게 말했죠. 직접 와보니 전혀 다르네. 거리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활기찬 거리의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한국 대중교통의 편리함에 이미 매료된 터라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탁 트인 공간과 깔끔한 시설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죠. 와, 정말 깨끗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네. 아야가 감탄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우리는 서둘러 탑승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두 정거장 뒤에 임산부가 탑승하셨어요. 배가 꽤 불러 있었고 한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임산부를 발견한 순간 거의 동시에 3명의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로 양보하라며 작은 실랑이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먼저 일어선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내릴 곳이 가까우니 이분이 앉으시는 게 좋겠어요.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임산부는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하며 자리에 앉았고 양보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섰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야. 아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사카의 지하철에서도 물론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책에 몰두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죠. 모두 서로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리코, 이거 정말 문화 차이구나. 츠무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돕고 소통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가치관 차이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반면 한국은 서로 돕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같았어요.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차이라고 할까요? 나도 모르게 감동했어. 아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오사카에서 가장 보수적이던 아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걸어다닌 피로감에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야는 침대에 몸을 던졌고 츠무기는 샤워하러 들어갔죠. 저는 무심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한국 뉴스 채널에서 멈췄어요. 한국어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막이 영어로도 나와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뉴스는 일본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일본 현직 장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뉴스가 굉장히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일본 문제를 이렇게 보도하네. 아야를 불렀어요. 아야도 놀란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일본 학자들이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는 기사였죠. 일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는데
제 말에 아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워를 마친 츠무기가 나오자 우리는 함께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청년 취업난에 관한 심층 보도였어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면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고 있었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문제를 타국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보도하다니. 스무기가 말했습니다. 리포터는 일본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비교하면서 양국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응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문화가 있다는 분석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일본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아야가 동의했습니다. 아야의 이런 반응은 여행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뉴스가 끝나고 우리는 침대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사회적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일본은 화를 중시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스무기가 말했죠. 반면 한국은 변화를 요구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오늘 본 지하철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우리 방식이 좋을 때도 있겠지. 아야의 말은 균형 잡힌 시각을 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이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나라의 국민성을 반영하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 제 말에 두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일본 사회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셋은 각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작은 골목에 있는 일본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급하게 들어간 곳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정갈한 실내 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저를 반겼어요. 일본 전통 음악이 작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나무로 된 카운터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주인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메뉴판을 살펴보는데 옆 테이블에서 일본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쳐다보니 젊은 여성이 혼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책과 노트가 여러 권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한국어 교재도 보였습니다. 유학생처럼 보였죠. 혼자 오셨나요? 주인이 물었어요. 네, 잠시 비를 피하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늘의 추천 메뉴를 소개해 주었어요. 간단히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더군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그 일본인 여학생을 흘끔흘끔 쳐다보았어요. 한국어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며 발음 연습을 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그러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부끄러운 듯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주인이 그 여학생에게도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이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여학생이 가끔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꽤 좋아 보였어요. 저기, 혹시 한국 유학생인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1년 정도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오이예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처럼 맑고 푸른 인상이었죠. 저도 제 이름을 말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오이는 우리 단골이에요. 거의 매일 와서 공부하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저는 우동을 먹으며 아오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쿄 출신이라고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아오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느끼게 했으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합니다. 아오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항상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만 떠올렸거든요. 하지만 아오이의 말은 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7초 정도면 충분했어요. 아오이가 문득 말했죠. 7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이요. 일본에서는 평생 우리가 앞서 있다고 믿었는데 불과 7초 만에 제 신념이 무너졌어요. 저는 아오이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동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혹시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오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오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았죠. 일본 정부와 언론이 수십 년간 자국민에게 숨겨온 진실들이요. 어떤 진실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나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보도하죠.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너무 달랐어요. 아오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한국의 지하철 앱을 보여줬어요. 이것 보세요. 서울의 지하철은 정확한 도착 시간부터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와이파이도 완벽하고 환승 시스템도 오사카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전자결제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오이의 말을 들으며 일본과 한국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많은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행정 절차에서 도장과 종이 서류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한국은 디지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오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은 너무 안정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확해요. 아오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요구하고 일본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현실을 외면해요.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창밖의 비는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아오이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싶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를 피해 들어온 이 작은 음식점에서 저는 평생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오이 씨처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다 문득 비가 그친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조금 맑아진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네요. 제가 말했죠.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오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강남 쪽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대형 서점이 있어요.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이 영어나 일본어로도 많이 있거든요. 같이 가볼래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계산을 마치고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막 그쳐서 거리는 촉촉했지만 공기는 한결 상쾌했죠. 서점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과 수많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오이는 익숙한 듯 외국어 도서 코너로 저를 안내했어요. 일본어로 된 책들을 살펴보니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시선을 사로잡는 책 한 권이 보였어요. 표지에는 미디어가 만든 한일 갈등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었죠. 이 책 아시나요? 제가 아오이에게 물었어요. 아오이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일본 언론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해왔는지 다루고 있어요. 호기심이 생겨 책을 펼쳐봤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주요 언론사에서 일했던 기자였어요.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언론들이 수십 년간 한국에 대한 보도를 왜곡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부정적인 뉴스는 과장해서 보도했다는 내용이었죠. 믿기 힘들어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오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유예요. 저자에 따르면 일본 보수 정치권과 언론이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해요.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죠. 책에는 여러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거나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일본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죠. 우리는 계속 속아왔던 걸까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오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은 제가 일본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서점에서 나와 우리는 얼마 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오이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더 들려주었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오랜만이었죠. 시간이 꽤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오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다음에 또 만나자며 밝게 웃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만남을 곱씹어봤어요. 우연히 비를 피하려 들어간 일본 음식점에서 만난 한 일본 유학생과의 대화가 제 생각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간사이 공항을 걸으면서 불과 일주일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됐어요. 인천공항과 비교하니 왠지 시설이 낡아 보였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빠른 인터넷, 세련된 카페들, 친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오이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까지.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그건 내가 관광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야. 실제로 살아보면 다를 거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발전일 뿐이야. 일본의 깊이 있는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어. 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는 거야.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인데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제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오이처럼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어 학원을 찾아 등록했어요. 상담 선생님은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 물었죠. 한국과 일본의 교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양국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세대가 바뀌어야 해. 우리 세대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해. 아오이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의 용기와 열정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날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서울 음식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으니까요. 한국어 교재를 펼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두 나라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한일 관계를 넘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회와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사회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세대를 거쳐 쌓아온 혐한 정서의 실체와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진정한 화해의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